안녕하십니까. 법학개론 9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 이어서 권리주의에 대해서 보다 좀 생각을 해서 권리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권리주의란 어떤 사상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고 생각합니다. 권리주의라는 것은 유틸리타리아니즘이라고 합니다만은 권리의 원리를 규정하는 것이 정의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권리의 원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렇게 됩니다만은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한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결주의, 둘째가 후생주의, 셋째가 정화주의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며 기결주의라는 것은 결과만이 중요하다. 어떤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중요하지 그걸 위해서 몇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한 것이 기결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후생주의라는 것은 내용인데 그것이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그 쾌락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졌다. 자기가 느끼는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그 행복의 내용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세 번째가 그 행복이라는 것이 개인 모두에 있어서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적으로의 집계치의 최대화라는 것이 권리주의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좀 권리주의입니다만 전번의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870년대에는 이미 그러한 사상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전적인 권리주의라고 합니다만은 오늘 또 2000년대 들어서면서 권리주의도 그 당시와는 많이 심화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좀 보기 전에 권리주의로부터 현대 권리주의로 어떻게 이행되었는가는 오늘날의 권리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을 한 다음 권리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권리주의, 현대 권리주의입니다만은 원래 고전적인 권리주의는 적극적인 권리주의였습니다. 이른바 쾌락을 최대화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최근 시기 현대는 서극적 권리주의도 주장되어 있습니다. 서극적 권리주의라는 것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또 권리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거 어려운 것은 어떤 고통은 최소화해야 되며 어떤 고통은 최소화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것이 좀 분간이 좀 어려워서 조금 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난 시기 고전적인 권리주의가 적극적인 권리주의였다며 현대 권리주의는 또 서극적인 권리주의도 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제기를 해놓겠습니다. 다음으로 쾌락 권리주의와 함께 현대는 선호 권리주의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이라는 것입니다만 기스로서는 좀 주저하지 못하지 않는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주저하는 것보다는 승부는 또 이해는 되는데 기스로서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만족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서 이것이 안 되면 또 이것이 또 만족을 지을 수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조금 수치화는 어렵지 않는가라는 것이 주장이 되어서, 그래서 현대 권리주의는 어느 쪽이냐면은 쾌락의 권리 주적이 아니라 선호 준적을 보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고고의식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선호의 준적에 대해서는 그 만족을 어느 정도 수치화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청량 권리주의와 함께 현대 권리주의는 평등 권리주의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위 모든 사람들의 쾌락의 존재도 중요한데 한 명 한 명의 쾌락에 대해서도 보여야 되지 않는 것으로서 청량도 중요하지만 평등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주장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위 권리주의와 함께 규칙 권리주의도
현대 권리주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위 권리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대로 고요 사회다에 가는데 효용 제대화이기 때문에 효용이 제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만 규칙 행위주의는 효용 제대화보다도 기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 그 효용의 이유가 아니라 없이는 정당할 수 있다. 왜? 규칙이니까. 저도 말씀드린 위무이니까 이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무론이라는 것은 원래 권리주의하고는 또 다른 주장이기 때문에 조금 현대 권리주의 하나의 모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효용 제대화보다는 또 위무의 각도에서 그 행위를 정당화해야 되지 않는가는 규칙 권리주의도 현대 권리주의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하는 사상으로서는 리차드 헤아가 리소리론, 이층리론이라고 내놓았는데 이거 무엇인가 하면은 직관 레벨로서 사고를 생각해서 직관으로서는 해결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사고로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만은 이것도 권리주의의 한 류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전적 권리주의의 문제점을 현대 와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리론적으로 또 심화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결주의, 후생주의, 정화주의 이 세 가지라는 이 틀은 기본적으로 답습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권리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보아나갑시다. 우선 권리주의의 문제점 첫째입니다만 이것이 기결주의의 문제점입니다. 기결주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좋으면 좋다 그런 사상입니다만은 결과가 좋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판단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죠. 역사와 더불어 시대와 발전하면서 과학기술 수준이 올라가면 그래도 결과에 대해서 명백한 답을 줄 수 있지만 지식에는 한계가 있는 조건에서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 기결주의는 불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4월에 들면 스기 가뭄으로서 사람들이 고생합니다만은 그때 집을 많이 짓고 공사를 많이 하자고 해서 스기간에 자라는 것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기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 결과 일본 사람들이 10% 이상이 스기 화분증으로 4월에 되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스기 가뭄으로서 사람들이 고생하게 된다는 것을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거죠. 그 다음 기결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문맥을 역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결과를 우선시키는 바람에 개인의 무엇인가 한간에 그 모노가타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나오지 않는가. 그리고 또 좀 위험한 것은 개인에게 과도한 요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개인의 희생태도 좋다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그 희생태는 개인에게는 무자비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 정도 무자비한 요구가 제기된다는 거죠. 이것이 또 통치 권리주의라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체험되었을 때 국민들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후생주의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후생 정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쾌락의 내용이 후생에 극한되며 사람들의 소득에 어느 정도인다든지 생활 수준이 어떠다든지 그러한 문제들이 다 중요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것이 있고 또 효용에 대해서 제도 위정성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콘데입니다.児童 虐待라는 것이 있는데 학대되어 있는 아이들이 처음은 학대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이미 그 학대 환경에 쭉 살고 있으며 학대되는 것이 응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인가 위해서 조절될 수 있다. 그러면 극과 권력에 의해서
효용에 대해서도 컨트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무서운 장소.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가 하는 것이 조절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율적인 선호가 정말로 가능한가? 생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가 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정말 선택할 수 있는가? 정독하면 선호, 만족이라는 것이 정말로 정의로운가? 사람에 있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인가? 이런 의미에서 후생주의라는 것이 너무 정보가 적은 것입니다. 이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서화시기, 종화주의의 문제점인데 누구의 효용인가?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데 그 다수라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 다음에 따라서 분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관심만 하는 거. 종화주의에는 개인의 개별성, 개인의 존엄이라는 것이 무시되는 거. 마지막에는 여기에는 다수결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주의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수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수결이라는 생각 방법에는 개인의 개별성을 매몰시키는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권리주의라는 것이 그 심플성, 상당히 단순하고 명백하고 원리가 가치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서 1870년대부터 오늘까지 3년 정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은 제도 설계 그렇고 법률 제정에서 이 사상이라는 것이 많이 도입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점에서 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개인으로서 존중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주의라는 것이 마지막 큰 극에는 개인의 존엄이라는 것이 상실되는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약자를 치기 위해서 보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감안했을 때 권리주의라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법학개론을 통해서 개인이 중요하고 인권이 중요하며 또 그러자며 개인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만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권리주의로서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입니다만은 권리주의와는 좀 다른 리베랄리즘이라는 또 사상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베랄리즘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어떠한 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것을 좀 더 생각하고 입학을 해가자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그 회를 마치겠습니다.